네, 오늘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태원 참사 특보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 소식 들었을 때 많이 놀랐었겠어요? 사실 좀 실감이 오랜 시간 안 나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여서 그러니까 진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아프거나 이렇게 하는 데조차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네. 예. 또 자녀가 또 그 나이 또래가 있죠. 10대가 저도 있었어요. 10대가 있고 예. 이래서 더 또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네. 일단 피해가 왜 이렇게 컸던지 지금 아직까지 피해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7년도 할로윈 때는 한 20만 명 이상이 이태원 일대를 찾았었고 또 이번에도 그만큼 왜냐하면 노마스크 첫 번째 네. 할로윈이니까 아마 이미 예견된 상황 아니었던가요? 저도 뭐 이렇게 쭉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걸 보면 네. 이번에 토요일에 사고 있었는데 금요일에도 한 10만 명 가량이 모였었고 뭐 그 이전에 여의도 불꽃 축제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알려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날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경우에도 뭐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분들이 좀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017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노마스크 행사를 했었던 마지막 시기였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보면은 통제 상황 같은 것들이 경찰에 의해서 행정 인력에 의해서 쭉 이루어졌던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난 2주 전에 거기서 이제 세계 거리 뭐 음식문화 축제 같은 게 있던 네.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는 관이 주체가 됐다는 이유로 또 통제를 했었고 통제를 경찰도 했었고 배치가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사실 뭐가 있었고 뭐가 없었는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얘기는 경찰 배치 인력이 어느 정도였냐의 취재인 질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배치된다 하더라도 해결됐을 문제는 아니다. 또 서울 시내 곳곳에 경찰이나 또 이런 게 병력들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또 답변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제가 어제 보니까 외신에서도 약간 무게감 있게 단독 기사로 이걸 다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그거는 막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또 제가 조금 앞서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지난번 처음 있었던 행사도 아니고 다른 비슷한 행사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2주 전 있었던 행사에서도 비슷한 일 내지는 이보다 훨씬 작은 사고도 없었는데 왜 이번엔 사고가 있었지? 그럼 누구나 생각해봐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서울 시내에서 집회 같은 얘기를 꺼내셨지만 네. 집회가 열렸던 시간은 물론 이제 경찰분들도 거기 집회에 나갔다가 바로 이태원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간대도 맞지가 않아요. 안 맞아요. 꽤 긴 시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예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 연인원이 어느 정도가 배치가 됐었지만 뭐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올 텐데 모르고 있었다라고 경찰 하시니까. 병력이 얼마 갔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지금 저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의 기능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 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예방적 기능이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거리에 순찰차는 왜 두고 왜 지구대는 왜 있고 왜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뭐 재난 이전에 이 상황 점검 같은 걸 왜 합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이해가 어려운 답변을 하신 거죠. 그 이태원 현장에 경찰이 있었긴 있었는데 사복에 마약 단속이나 뭐 강제추행, 소매치기 그걸 범죄 방지 경찰관이 다수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한 뭐 200명 가량이 배치가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약 단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고 현장 재난 대응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시각 자체가 이제 어딘가에서 은밀한 좋지 않은 그런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범죄 현장에 있는 거를 막기 위해서 다 흩어져 계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면서 집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아예 안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이 마약 단속 경찰만 200명이 배치가 됐다는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안전 관련해서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양질 변호사님, 책임 부분이 아마 결국은 법적인 거는 책임 부분을 나중에 좀 밝히는 걸로 종료하거나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사고 수습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저는 책임 이전의 원인을 결국에는 책임으로 그렇죠. 원인 책임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을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래서 좀 익숙한 골목인데 이게 이제 큰 길가 글자가 들어 지하철역 있고 차가 다니고 있는 큰 길과 그 위쪽 블럭에 클럽 같은 것들이 밀집해 있는 맞습니다. 지역 사이에 있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거기 사람 많이 모이는 날이면요. 이번 같이 그렇게 많이 안 몰리더라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쏠리는 경향이 사실은 있는 뭐 곳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이태원에 가면 그 장소는 가봅니다. 가보죠. 한 번도 그런데 가보는 거기가 곳이니까요. 가면서 예. 정말 말씀 아시죠? 박지원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들은 말씀이 그 지역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정말 위쪽에 물이 흐르고 이쪽도 물이 흐르는 사이에 약간 샛길 같은 그렇죠.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들으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들은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행정관청이 됐든 위성구청이 됐든 그러니까요. 담당 경찰서가 됐든 근데 왜 이걸 못 막았냐라는 거죠. 네. 또 이제 좀 전에 이제 경찰관 200명 배치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좀 해드리면 이 사법 경찰관은 이제 뭐 137명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됐고 정복 경찰관이 이제 그 나머지다라고 다시 수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검찰에 이런 본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본부를 대검에 꾸렸어요. 저도 이게 왜 검찰에서 이거를 맡겼는지가 좀 참 의아하긴 경찰이 합니다. 책임이 있어서 그런가요? 경찰, 근데 행안부. 그래서 행안부가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아까 네. 이제 이 사고의 책임이라고 묻는 건 사후적인 건데 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황 종료가 다 된 다음에 누구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를 그것도 형사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경찰도 지금 같은 경찰이라도 마약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주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장 대응을 못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 종료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고를 당한 분들, 부상 입은 분들, 어침에도 언론에 보면 지금 병원에 그 유족들 그 모여 있는 곳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서 유족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이 아직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단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고대책본부를 굳이 명분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망자가 발생했었을 때 그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뭐 장례를 치르고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검안을 이제 검사들이 주로 나서야 된다라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일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치르고 한쪽에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그 종합적인 어떤 지휘본부 우리 중앙대책본부 같은 것들이 대개는 이제 대통령실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본부가 차려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원인을 밝혀지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는 건데 이게 형사적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조금 미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개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인지 자체를 못 하겠죠. 네, 사람들이 미뤘다라든가 150여 명이 사망할 수 있을 거라고. 불가능한 상황이 그러니까 그 클럽 쪽에서 그 위쪽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골목을 통해서 큰 길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고 예. 밑에서 인도 쪽에서 차도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그 위에 클럽들 많은 쪽 올라가려고 했던 거고 중간에 건지 사람들이 껴 있었던 거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관청이라든가 담당 용산구청이라든가 경찰에 대해서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1000명 이상 행사를 하는데 그 주체에게 책임을 묻도록 안전관리 책임을 묻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물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그러면 경찰이나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안전과 관리된 부분을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주체자가 있을 때는 주체자가 신경을 쓰는 거고 주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럼 평상시에는 우리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거거든요. 책임, 그러니까 일반 그게 책임. 예. 예를 들어 엄상 과실치상 같은 게 시사상 같은 경우에가 일반적인 어떤 책임이 되는 거고 네.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 이 도로 자체가 사도예요. 사도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라 소유주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그것도 사고더라고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그 상가에 있는 어떤 점포의 도로라는 네. 거잖아요. 아, 참. 그게 소유주만 한 30여 명이 엮여 있는 도로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누구 특정 개인에겐 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럼 종합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 예. 거네요. 자, 이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 부상자에 대한 보상 이거는 어떻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되면 뭐 긴급생활자금이라든가 장례비라든가 위로금 같은 거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 사고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세도록 돼 있습니다. 자, 또 그런 것도 있었대요. 저 경찰이 좀 제발 귀가해달라고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또 촬영을 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뭐 반발하기도 하고 했던 모습인데 이렇게 그 방해를 했던 경찰 활동을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있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거를 알고도 방해했다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는 되고요. 건데 네. 이제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 차량의 어떤 방해, 진로 방해가 있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있는데 인도에서 사람이 소방차에 출입을 막았을 때 이럴 때는 또 공무집행 방해라는 일반법 외에는 딱히 막기는 어렵긴 합니다. 응급구조법은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예. 이제 앞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안 비켜줬을 때를 상정을 한 거지 사람이 맡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람이 맡고 근데 있으니까. 이게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해외에서도 이 헬로윈이라는 축제가 늘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게 뭐냐면 가장을 하고 있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지는 경우도 되게 그러니까 많잖아요. 피 같은 걸 묻히고 이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축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유럽이나 미국 지역 쪽에는 오히려 경찰이나 유관기관에서 이때 더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혼란스러우니까요. 사람이 다치고 있는 진짜로 다친 상황인지 아니면 축제 때문에 가장한 건지 구별하기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상황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허위 사실 유포하는 가짜 뉴스 유포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좀 경찰청에서도 좀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벌되죠?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네. 같은 거,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신원 유출이 있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거고 거기 또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댓글 같은 거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좀 예컨대 접근하기 뭐 어렵지만 그분들을 비난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전에 제대로 된 사업 파악을 먼저 하신다면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또 양지열 변호사와 법적인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